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그죠? 3월. 과정이 이제 1, 2월 과정은 진도가 조금 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 3, 4월 과정은 최대한 할 겁니다. 세계에서 이제 최근에 시험 나왔던 부분을 다 짚어드리는 시기가 3, 4월 과정입니다. 4월 중순에서 4월 한 셋째 주 이후 넘어가면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요약집을 제대로 보시려면 좀 힘드셔도 어쨌든 견디시고 기본서를 한 2번 정도 본다 생각하시고 1, 2월 때는 한번 봤죠, 그죠? 학원에서는 진도 나갔는데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특히 통차하시는 분은 민법을 조금 더 다지시고 그 다음에 2차 하시는 분은 공법에 어렵죠. 공법 양이 많으니까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법세 6개 중에 3개 정도는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 4월까지. 전체 내용을 다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배우신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3, 4월 통해 이제 어쨌든 오늘부터 진도 나가겠지만 법령 쪽에서 법령 한 2개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서 출제가 40개 중에서 34개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여기에 29개 30개 정도 나오고 이게 4개에서 5개 나오니까요. 어쨌든 앞부분에 좀 치중해서 하시고 이제 3, 4월 되시면 민법에서 배우신 실명법 같은 거 임대차 보호법 그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고 공법에서 배우시는 농지법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유형이 한 37개 정도는 잡혀 있으니까 2개, 3개는 거의 다 민법에서 뭐 공동소유, 분묘 기지권 이런 거 나오니까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자, 3, 4월 때는 시간이 할애가 되면 우리가 중간에 문제를 한 번씩 봤죠. 안 봤어요? 예. 문제를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니까 기출문제 뒤에 단원별 문제 있죠. 이건 제가 거의 다 읽어드리는 걸로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수업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앞에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 말이니까 문제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이론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최근에 10년 동안 최근 10년 출제 경향에서 좀 빠진 것은 빼고 총칙 부분에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3페이지부터 진도인데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서론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쪽에서는 체크하실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률이 있고 법률을 구체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에 법률 시행령이 있고 가장 하위에 법률 시행 규칙을 하죠. 이걸 줄이면 법조문에서 줄일 때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규칙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가지를 법령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1, 2월 때 연습해 왔듯이 각종 기준은 어디서 한다? 각종 기준 하면 대통령령 등록 기준 다음 주에 배우시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처럼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 이제 공부하셨던 것이 기준은 기준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외를 한 개 더 주시면 돼. 기준인데 국토교통부령이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죠. 각종 기준인데 업무 정지 기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준은 기준인데 어디서 한다? 국토교. 예외사항은 이제 체크해서 적어두시면 돼요. 밑에 시행규칙에다가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적으시면 돼요. 지금 페이지가 밑에 3페이지 하단에 3번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자리에 업무 정지 기준, 자격 정지 기준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은 기준이 각종 절차는 어디서 해요? 국토교통부령.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한다. 뭐 한때 며칠 이내 뭐 해야 한다. 이게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2열이죠. 10일 이내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신고해요. 가로채기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각종 서식은 다 어디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한다.
그다음에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요. 됐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넘기시면 그 박스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업 공인중개사의 종별하게 되면 전체가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인데 부칙이 어떻게 출연됐는가?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부칙은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 이전에 중개인, 그 이전에 소개 영업자였던 사람. 이 사람은 부칙은 무자격자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맞지만 무자격자인, 같은 말 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굴 말한다? 부칙. 그냥 무자격자이면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겠죠. 그래서 무자격자 나오면 무조건 부칙으로 간다든지 무조건 중개보조원하면 되고, 무자격자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나오면 부칙을 말하고, 그냥 무자격자 하게 되면 중개보조원. 구분하시고. 부칙은 공부를 하시면 차등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증을 가지고 등록한 자이기 때문에 자격 없이 등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이 사람은 업무 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사무소 명칭에는 몇 자를 못 쓰고, 8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못 쓰고 겸업을 하여도 경공매업은 할 수 없다. 그런 걸 배우는 게 부칙입니다. 그죠? 점차 배우시고, 박스 내용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단에 4페이지 하단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1, 2번이 나왔는데 1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전체 법 체계에서 전체 법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개입하여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이란 말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한정시켜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기출문제 표현대로 하면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내용을 보시려면 어떤 법을 봐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 그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법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죠.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래서 중개계약도 나중에 배우셔요. 중개계약도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인 간 계약 이어서 사법계약인데, 사법계약인 중개계약에 대해서 우리 법에 있으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민법에도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지금 내용은 없어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가했다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미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 없는 보증제도가 있죠. 보증기관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 우선 적용하겠다.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나중에 협회에 가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은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봤죠.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 그걸 체크해 두시고 일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일반법, 특별법 있죠. 일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 모든 행위, 모든 손해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죠. 그 민법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개인 간의 관계 사법에 일반법 하게 되면 어떤 법? 민법. 특별 개념은 특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시키겠다고 말이죠.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두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러면 주택이란 물건에 제한하여 적용할 때는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때는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죠? 특별 일반 개념은 어디까지 나오는가? 중개계약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이 있다.
중개계약으로 손님이 부동산 찾아가죠. 찾아갈 때 부동산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하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기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 경매 가시면 나중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합니다. 채무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경매 신청하겠죠? 그때 일반 재산 경매할 때는 채무자 명의 재산이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나중에 강제 경매할 때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민법에서 담보 잡고 대출 받아 쓰죠. 담보 잡은 부동산이 있나요 없나요? 아파트면 아파트 특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걸 나중에 특정 재산 경매할 때는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할 때 임의 경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개념하고 전속, 특정 이런 개념은 다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개념을 좀 알고 보시면 내용이 좀 더 쉽다. 모르고 보시면 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죠? 됐죠? 이렇게 나가도 되겠어요? 네. 아들도 학교 보냈어 이제? 아들? 이제 공부할 일만 남았네 이제. 1, 2월 달 소홀히 한 거 알죠?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한지를 다 알고 있다고. 3, 4월 달만 열심히 견뎌보시라고. 공부를 처음 하러 이제 3월 달 오시면 계시겠죠. 또 버벅대다가 2, 3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4월 한 달 정도 공부할까 싶은데 요약집 나올 거 아니에요. 요약집 나오면 우리는 요약집 봐도 되는데 그 사람들 요약집 볼까 기본서 볼까 갈등하다가 기본서 던지고 요약집 보는 순간에 망초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요약집 봐가 암기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암기사항은 15% 20%밖에 안 나와요. 과목별로. 많이 나오는 과목이 제 과목하고 공간정보관리법하고 공법이 좀 암기가 있겠죠. 물론 세법도 숫자 암기해야 되지만 2차 과목은 암기감이 많고 1차는 개론은 암기사항이 좀 있죠. 그 민법은 암기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숫자 같은 건 좀 암기해야 되지만 나중에 6월까지는 철저하게 이해를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머리에 담아 놓으시면 암기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아시게 돼요. 처음부터 이해를 하지 않으시고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암기도 하셔야 되고 이해는 하기 싫고 습관이 안 돼 있고 공부량은 많아지고 계속 암기해야 되거든. 독서실 올라가 보면 계속 암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치셔야 돼. 출제 유형이 암기 위주 문제는 2차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1차 과목에서 민법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법이다. 국내법, 실제법은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사회법이란 말은 뭐 지금 3월 달에 뭐 시험과 관계없는데 공인중개사법을 보니까 법원 전체 사적인 관계, 개인 간의 관계를 정하는 사법이 있고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공법이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계약처럼 개인 간의 관계,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죠. 손해배상 책임도 의뢰인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다 돼 있죠. 그게 이제 사법 규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사법 규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의무 사항이 대부분이고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하겠다, 업무 정지하겠다, 과태료 처분하겠다. 좀 더 심하면 징역형, 벌금형 선고하겠다. 제재 조항을 두고 있고 의무 조항하고 제재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민법에는 의무 조항이 있고 개인 간의 제재 조항이 있던가요? 없어. 개인 간의 채무는 발생되지만 공적으로 법에서 누구는 뭐 해라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하겠다 이런 제재는 없다고. 그래서 공법에서 대부분 이렇게 의무 규정이고 제재 규정을 정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법은 사법 규정도 있고 공법 규정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혼합법 또는 중간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는 크게 관계없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X,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X입니다. 중간법, 혼합법. 밑에 국내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당연히 미치겠죠. 공인중개사법을 가지고 일본 업자를 규제할 수가 없다. 외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국내법 그렇게.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2번은 꼭 구분하고 계시고 2번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다. 법 제정 목적은 시험의 출제 비중은 낮은데 알고는 계셔야 돼. 자,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하고 요약집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는데
목적장을 나중에 비교해서 공부하실 때 공통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 법조문 보시면 밑에 법조문 있죠. 옆에 6페이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밑줄 6페이지에 박스에 두 줄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뭘 정하는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중개 업무를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있죠. 신고 또는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뭘 육성하겠다고? 부동산 중개업이죠. 동그라미 중개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지도란 말을 들어가면 안 돼요. 개정법이기 때문에 지도는 빠지고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는 중개 업무를 배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비교하시는 게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제정 목적이지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아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실 때 이제 전문성 제고 있고 넘기시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돼 있죠. 이제 3, 4월 달에는 박스에 거기 코어 체크해서 법 제정 목적이 아닌 거 박스에 있죠. 그런 걸 한번 읽어두시면 이제 함정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육성인데 부동산업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해야지 유사하게 부동산업, 부동산 거래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세 번째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기출지문 분석에서 되어 있는데 건전하게 지도 육성 앞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부동산업이 아니고 뭐 중개업. 뒤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틀렸죠. 유사 표현을 쓰면 틀리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 항상 공인중개사법에서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가 되셔야 진도 부담이 적은 거 아시죠? 그 말이 비슷한 용어끼리 비교나 해놓은 것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2조에서 용어의 정의하게 되면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6가지 정의해 놓겠다. 요 용어만큼 정확하게 알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시면 되니까 박스에서 1호가 뭐예요? 중개, 3호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2호에 공인중개사, 4호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같이 쓰고 있는데 4호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2호의 공인중개사하고 개념이 같은 개념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필요하면 가게 실장님 들 수 있죠. 들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이 고용인이죠. 고용인 하면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6호에 중개보조원이 있다. 출제가 되면 두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함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그죠? 다른 과목 배우시니까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는 과목이 있죠. 공간정보관리법에도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고 그죠? 세법에도 있을 거고 공법에도 각 개별법에서 중요 용어, 기초 용어를 직접 정해 놓는 것이 있다. 항상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실 때는 한 개의 개념마다 개념을 정의할 때 사용한 핵심 요소가 있다. 그죠? 개념 요소가 몇 개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서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소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은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맞는 지문인데 불필요하게 붙어 있으면 틀리고 핵심 요소가 빠지면
개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쉽게 보이면서도 잘 못 보면 쑥 읽어버리면 그냥 틀리는 지문이 용어의 정의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중개를 한단 말은 항상 내가 직접 거래 당사자 하면 매매 계약 당사자, 매도 매수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 임차인이 직접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은 중개다. 이건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직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직접 배우는 거 민법이죠.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 중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배우시는 내용이 민법 내용인가 공인중개사법 내용 이걸 구분하시는 것도 실력이에요. 쉽게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어디서 따져요? 민법 문제지. 무등록 중개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면 중개라는 개념은 민법과는 달리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죠. 그러면 계약은 민법에서 법률 행위라 부른다. 계약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 하게 되면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이 법률 행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줄이면 행위를 알선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 그 행위는 민법으로 치면 어떤 행위? 법률 행위를 줄이면 계약을 알선하는 것. 그러면 요소가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중개 개념은. 그래서 거기 1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괄호하시면 되네요. 1, 2월 달에 미출해 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한번 체크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중복되는 부분은 계속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3, 4월 되면 이 책 버릴 거니까 더럽게 써도 돼요. 라면 받침대 써도 되고 이제 뭐 괜찮아요. 용도가 놔둘 책이 뭐 1차 실험, 1차 책은 민법책 놔두시 2차 공법책 놔두시면 되죠. 뭐. 3, 4월 되면 나머지 가면 책은 기본서 버리실 때 그래 버려야 심리적으로 양을 줄여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는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하면 종류가 5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낱개로 쪼개면 중개 대상물은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요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다. 그럼 아무리 계약을 알선하여도 뭐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아니면 중개를 한다. 오늘 배우 지금 대토권 기억납니까?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이주자를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몇 번째 땅은 특정 안 했지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토지,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 지위를 주겠다. 대토권은 특정이 안 됐죠. 중개 대상물이다 할 때는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였다 할 때는 그 토지가 몇 번지인지 특정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분양권 매매 알선했다. 몇 동 몇 도 되어 있죠. 아파트. 그래서 특정이 되어 있으면 그 특정된 물건을 중개하는 것이지. 통장은 청약 통장은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몇 동 몇 톤이 특정 안 돼 있지. 그러니까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토권 매매 알선하였다 이렇게 주어지면 알선만 보면 다 중개가 아니다가 말입니다.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가 말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상가 권리금 거래 알선은 중개가 아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공인중개사법은 저 공부해 보시니까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하려면 중개 보수가 적용됩니다. 초과 수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물건이 뭐일 때만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 행위이고 5가지에 대한 계약 알선 대가가 중개 보수 한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5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알선해도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니까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권리금은 기억납니까? 상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상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은 눈에 보이죠?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성의 노하우는 눈에 안 보이죠?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게 권리금 아니에요? 그건 거래 알선하였다.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받을 수는 있다고. 중개보수 한도 제한 없이 별도 받는 관계없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한 대가로서 임대차 계약 중개한 대가로서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상가 권리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계산은 보증금하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지 권리금을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계산에는 넣으면 안 된다고. 별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별도로 상가 권리금 알선 대가로 한도 제한 없이 별도 받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게 중개 대상물 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에 중개 대상인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 중개 맞죠? 그런데 중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가 아니고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처럼 어디에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은 권리 취득, 권리 상실, 변경을 민법에서 권리 변동이라 하죠. 권리 변동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 포함이 된다. 체크하신 것처럼 중개를 하면 시작하면 말한다 끝날 때 항목을 체크하실 게 중개 대상물 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가 포함된 요거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밖에 권리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닌 것이 어디에서 배우신다고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럼 민법을 1, 2월 달에 배워보시니까 점유권 배우시잖아요.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겠나요? 아니겠나요? 점유는 내가 사실상 지배만 해버리면 다 점유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안절내 말내는 중개 대상이 아니지.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들어보셨어요? 지상권 편할 때 조상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조상묘를 잘 모시기 위한 분묘 기지권은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개 대상이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5가지 인가 아닌가 보시고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죠. 그럼 뭐가 가능해야 되고 계약이 가능해야 알선할 것이고 그죠? 그 계약을 할 때는 뭐가 포함되고 그 밖에 권리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을 빼버리면 틀리는 게 중개를 하면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렸다고 말해요.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밖에 권리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눈 뜨고 당하는 기가 아니야. 뭐가 빠졌는지 체크 안 되면. 그 다음에 중개를 하면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일정한 보수란 요건은 중개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뭐가 추가되는지 표시 안 나면 그냥 오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계속 반복이란 말은 여기 필요 없어요. 5가지에 대하여 무상이어도 돈을 받지 않아도 한 건이지만 돈을 받지 않고 한 건이어도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했다면 중개이다 아니다? 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중개업에서 워낙 배우시기 때문에 친해서 잘 표시가 안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개 개념에는 찍어서 중개 대상물 5가지인가 아닌가 보시고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자, 이런 중개업에서 중개 계약을 알선한다는 중개 개념은 공통인데 업 개념이 성립되려면 업은 손님이 와서 일을 맡기면 벌어서 먹고 살겠다 것이 업이겠죠. 그럼 업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가? 3가지 쪼개놨죠. 다른 사람의 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약 알선인 중개를 뭐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가? 요 3가지를 갖추는 것이 업이다.
그러면 항상 중개업이 되어서 벌어서 먹고 살려면 손님이 가게 와야 되겠다. 이때 다른 사람은 매도 매수 임대 임차처럼 중개 의뢰인이다 그 말이죠. 중개 의뢰인이 기업 공인 중에서 가게 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소장인 기업 공인에서는 뭐 해주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에 찾아온 중개 의뢰인하고 소장인 기업 공인 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뭐? 중개 계약.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단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했으니까 이런 내용의 중개를 했겠죠. 한 다음에 업의 핵심 요소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겠네.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업을 한단 말은 돈을 받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죠.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은 이런 요소는 업의 요소이지 중개에 들어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우리 과목에서 가장 핵심 다른 것이 방금 전에 목적조항에 보셨듯이 공인중개사 법의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인 중개 업무를 정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개업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그럼 중개하고 다른 것이 보수 받을 필요 없이 무상이어도 중개인데 여기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업인가요?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거래 당사자들과 보수 지급에 대하여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요구한 행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현재 받은 상태가 아니죠. 업이다 아니다.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보수를 받기만 받으면 다 업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계속 반복성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받은 사실은 보수는 받았지만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라 볼 수가 없다. 이게 핵심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은 중개업인지 아닌지를 법대로 표현하게 되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까지 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최근 출제 경향은 단순 중개 개념하고 업 개념하고 차이점이 이거죠. 보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죠. 그래서 두 가지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업이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만 써도 중개업이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를 다 쓰는 것이 법에서 쓰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죠. 단순 중개하고 비교해서 최근 출제 경향은 뭐가 빠지고 다른 사람의 의뢰가 빠져도 중개를 한단 말은 계약을 도와주겠다 그 말 아니야? 도와달라고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게 전제예요. 중개를 한다든지 중개업은. 그래서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도 가장 핵심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도 업에 해당한다. 여기 가장 기본 판례. 같은 말입니다.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한 행위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런 중개업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공인중개사 개념은 공통은 공인중개사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데 2호에서 그냥 공인중개사하고 4호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용어를 따로 정의하고 있단 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2호에 공인중개사라 하면 어떤 법? 이 법에 의하여. 4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법이죠. 당연히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가 출연되는 법은 다른 법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연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고 기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차이를 둘 것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뭐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서 취득 동그라미 되어 있나요? 취득, 자격을 취득한 자. 개념 요소는 공인중개사 법인가 확인하시고 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누구이다?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뭐한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자. 어디에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등록이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라고 해요.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된다. 있을 수가 없죠. 미국에 가서 공부를 10년에 뵙겠다 와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죠. 개념 요소가 파악되면 불필요하게 말을 붙이면 틀린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렸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말 붙이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면 같은 개념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해놓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안 된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념이죠. 공인중개사라 하면 해서 끝에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해서 끝에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이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여기까지 개념 정의하려면 이때는 개념을 합쳐버리면 되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뭐한 자, 등록한 자까지 붙이면 그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지. 다시 단순 그냥 공인중개사 개념에 뭘 넣으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에 뭘 넣으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가게 일이 많아지면 실장님이 필요하다. 수 제한 없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고용인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죠. 이 두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되어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그 차이점은 오후에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해서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 밑줄 되어 있죠. 로서 뒤에 뭘 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게 가장 핵심 단어 가로 되어 있죠.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까?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다른 것이 6호.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은 맞지만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꼭 나와야 되죠.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있죠. 무자격자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나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는 없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를 한다. 중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 정의 자체는 소속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조는 아닌 자입니다. 먼저 구분하시고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부터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처럼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고 중개대사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돼. 이게 중개무니까. 이건 누가 해야 하는데요. 개업 앞에 기억나실란가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 시점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 말은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 중개 완성 전 나오면 뭐 해야 합니까? 확인 설명해야지.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 전 나오면 누구에게만 설명해요. 매수 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 나면 계약이 체결된 때죠. 마무리 작업 몇 가지요? 세 가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전, 설명서 작성 교부 보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 교부하죠. 여기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개 업무 내용은 뭐입니까 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확인 설명하는 것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 작성인데 소속은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취득 의뢰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혼자 일하다가 버거우니까 지가 지금 현재 상가 매매권을 지가 할 수 없으면 누가 대신 할 수는 있다고. 소속은 대신 확인 설명할 수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보조원은 이런 내용에 중개업을 일체 못하고 뭐만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 그럼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1선언 했기 때문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세 사람이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하게 되면 세 사람이 있다고. 세 사람이. 세 사람을 나눌 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몇 사람? 두 사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겠죠? 요 사람들이 사람이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고용인이죠. 세 사람은 공이 필요하면 다 고용인은 둘 수 있다고. 소속하고 보조원. 근데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죠. 회사 종류별 협동조합이면 임원을 둬야 돼. 회사 종류별 사원 아니면 임원을 둬야 되는 것이 법인이죠. 여기는 법인이 아닌 자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원 임원 개념은 없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공통 개념은 고용인은 공통으로 둘 수가 있는데 사원 임원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다? 법인만. 그러면 나중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할 때 배우시겠지만 기억나시면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 이의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의하고 대표자 제외하고 회사 종류별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누구일까? 공인중개사일까? 이게 등록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에서 공인중개사 뒤에 괄호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나왔죠? 법인의 누구로서? 사원 임원 밑줄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그게 개념 정의할 때 잘 나와요. 대표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수행인가 사원 임원 중에서 대표자 빼고 회사 종류를 두게 되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사 둬야 되죠. 그러면 법인은 소속 개념이 두 개 아니야. 둘 수 있는 누구 중에서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누구이고 소속이죠. 뿐만 아니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그러면 결론이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 빼고 법인이면 대표자 빼고 나머지 둘 수 있는 고용인 중에서 누구인 자? 공인중개사인 자가 어디? 소속이고 법인은 대표자 빼고
두게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익인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소속은 결국 개업 공익인사 빼고 법인이면 대표자 빼고 분사무소는 누구 빼고 책임자 빼고 나머지 둘 수 있는 고용인 중에서 공익인사도 소속이고 법인이면 일정 수 두어야 되죠. 두어야 되는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위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이 된다. 맞죠? 그렇게 소속 범위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이 된다. 개념 정의가 이렇게 개념을 읽으실 때 중개 개념이 주어지고 말한다 나오면 5가지 물건이 인간인가 이걸 확인하시고 중개 대상인 계약에는 그 밖에 권리도 포함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이렇게 확인하시고 불필요하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업은 법대로 표현하면 의뢰에 의하여 뒤에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출제 경향은 중개업 표기에서 이렇게 나와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두 가지만 갖춰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공인 중에서는 개념 요소를 할 것 없이 어떤 법? 이 법 취득한 자 여기 끝나야지 말을 더 붙이면 틀린다. 그죠? 개업 공인 중에서는 이 법 뒤에 등록한 자에서 말이 끝나야지 말 붙이면 틀린다. 너무 착시 현상이 공인중개사라 하면서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말을 넣으면 잘 안 보여. 이게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서 뒤에 공인중개사 말이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추가해서 말이 붙여지면 틀린다. 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속은 다시 공인중개사인데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이 된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 핵심이어서 중개 업무는 좀 더 교재 보시겠지만 세 가지를 말해요. 뭐 확인, 설명하고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가 중개 업무인데 소속은 이런 내용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지만 보조는 앞에 아닌 자가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됐나요? 그래서 중개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줄여서 무자격자는 하면 누굴 말해요? 중개 보조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중개 보조, 무자격자 같은 말인 거 이해하셔야 돼. 됐나요? 여기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1, 2월달하고 수업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요. 출제가 더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용어 정의는 어디까지가 요소이고 뭐가 붙여서 틀렸는가 뭐가 빠졌는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게 짚어서 읽어 놓으시면 이제 한 문제인데 두 번째 파트는 7페이지에 이제 용어 정의를 풀어서 판례를 좀 공부해 두시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쉬었다 하죠.